자, 이번 시간에는 동력 전달 장치 그리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력 전달 장치입니다. 동력의 공급 및 전달, 회전 속도 제어 등을 역할을 합니다. 단독 또는 여러 장치가 어울려서 동력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이루죠. 자, 운동 전달 장치로서는 마찰 전동 장치가 있습니다. 두 개의 바퀴인 클러치를 접촉시켜서 세게 누르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력을 이용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두 바퀴의 접촉면에서 미끄럼이 생길 수 있어서 정확한 속도비를 얻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찰 전동 장치입니다. 다음은 기어 전동 장치입니다. 기어에 의해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로 한 쌍의 기어가 맞물려서 미끄러지지 않아 정확한 속도비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서로 맞물리는 기어의 일수를 바꿈으로써 회전수를 변화시켜서 가속이나 감속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벨트 전동 장치입니다. 벨트 전동 장치. 동력을 전달하고자 하는 두 축 사이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벨트 분리에 걸어서 벨트와 벨트 분리 사이 마찰력에 의해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가 되겠죠. 네, 이 벨트 전동 장치는 속도비를 정확하게 얻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 여기서 이와 같이 홈이 있는 경우는 정확한 속도비를 얻을 수 있다는 또한 장점도 있죠. 다음은 체인 전동 장치입니다. 체인 스프로킷 휠에 이어서 하나씩 물리게 해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죠.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자전거에 있는 체인 전동 장치가 되겠습니다. 벨트 전동 장치에 비해 정확한 속도비 전달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비교적 벨트 전동 장치보다는 체인 전동 장치가 훨씬 더 속도비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지만 길이 면에서, 그러니까 축과 축의 벨트 전동 장치에 비해서 거리가 먼 경우는 부적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로프 전동 장치입니다. 섬유 또는 와이어 등을 이용해서 로프를 만든 두 개의 바퀴에 감아서 마찰력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가 되겠죠. 그래서 로프 전동 장치,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케이블카라든지 이런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하죠. 자, 그러면 다음은 운동 변환 장치입니다. 캠에 의한 전동 장치를 보면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요동 운동으로 변환시키는 전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전 운동을 직선이나 왕복 운동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다음은 링크 전동 장치입니다. 링크, 몇 개의 가늘고 긴 막대를 핀으로 결합시켜서 만든 기계 요소인데요. 여기에 이용한 방법이 바로 링크 전동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로봇의 팔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몇 개의 링크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에어를 이용해 가지고 동작을 시키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편신 구동 장치입니다. V벨트 전동이 포함된 캠 전동 장치로서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꾸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꾸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실물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동력 전달 장치인데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V벨트 분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퍼기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축이 있는데 여기 축은 편심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편심축이 되어 있어서 편심량만큼 이게 회전을 하게 되면 여기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이것이 상하로 왕복으로 운동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편신 구동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편신 구동 장치의 입체들을 보면 이와 같죠. 여기서 V벨트 분리가 회전을 하게 되면
편심량에 따라서 슬라이더가 상하로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편심된 이 축 부분은 이 슬라이더하고 닿는 면이 되겠습니다. 입체도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조립도를 보겠습니다. 조립도. 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편심된 축이죠. 이 축과 이 축의 편심량은 어느 일정한 양만큼 편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을 하게 되면 이 양만큼 이 슬라이더 4번이 상하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딥드로잉, 다시 말하면 어떤 판재를 가공을 했을 때 그것을 위로 이렇게 타출을 할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사용하면 좋겠죠. 자, 편심구동 장치의 구성 부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부품은 아무래도 본체가 되겠죠. 2번은 V벨트 풀리, 너트, 압축 코일 스프링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자, 1번 부품은 본체가 되겠죠. 2번 부품은 V벨트 풀리, 3번 부품은 편심축이 되겠죠. 3번 부품, 4번 부품은 슬라이더, 5번 부품은 여기는 베어링 카바가 되겠습니다. 베어링 카바는 지금 6번과 같이 베어링을 받쳐주고 있죠. 네, 7번은 본체의 카바가 되겠습니다. 슬라이더 받쳐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래서 부품 이름과 그리고 규격을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수량도 나와 있죠. 자, 도면으로 작성할 부품에는 이 부품명을 정확하게 기입을 해야 되겠죠. 자, 다음 도면은 편심구동장치의 부품 구성도를 등각 분해도로 이렇게 펼쳐놓은 도면이 되겠습니다. 먼저 편심구동장치의 조립 순서를 보면 슬라이더, 여기 이제 4번이 슬라이더가 되겠죠. 4번. 이 슬라이더가 위에 있는 스프링을 체결하고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넛들을 조립을 해서 고정을 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립된 몇 개의 부품을 어셈블러리라고 하죠. 어셈블러리. 자, 다음은 부시 부분에 대한 조립 방법입니다. 부시. 지금 본체의 카바라고 할 수 있는 이 부시는 슬라이드를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보이시나요? 슬라이드가 움직이는 동작에서 상하로 움직일 때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과 4번이 조립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커버입니다. 커버를 OEC 부품과 조립을 합니다. 우리가 오일실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 장치 내에 있는 기름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오일실을 부착을 하는데 오일실 같은 경우는 고무나 합성고무로 재질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일실이 닿는 면은 상당히 고급 닿은 면인 광택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께서 배운 제트면을 닿은 면으로 하고 있죠. 다음은 본체입니다. 본체 1번 부품의 오른쪽에 베어링을 삽입하고 부분 조립된 우측 커버를 조립한 후에 4개의 육각 구멍 붙이 볼트로서 체결을 합니다. 자, 지금 본체 부분이 있죠. 본체. 이게 본체죠. 본체 부분에 베어링을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나서 본체 카바인 이 카바를 부착을 하고 그리고 육각 구멍 붙이 볼트 4개로 조립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본체에 삽입된 베어링 안찌름에 편심축을 조립을 하고, 자, 이게 편심축이죠. 네, 3번. 왼쪽에 베어링 부품을 삽입한 후에, 네, 이 베어링 부품을 삽입한 후에, 그리고 나서 카바를 조립을 하죠. 그러고 나서 육각 구멍 붙이 볼트 4개로 다시 체결을 합니다. 자, 다음은 편심축 조립 방법입니다. 자, 편심축 오른쪽에 키홈에 있는 평행키. 편심축에 있는 이 평행키는 15번 부품이 되겠습니다. 키를 조립을 하고 오른쪽에 키홈 평행키를 삽입한 다음에 V벨트 풀리를 조립한 후에 2개의 육각 너트를 채워서 조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행키를 조립을 하고 여기에 축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에 나사부가 있으면 이 넛들을 2개로 채운 더블 너트 채워서 조립을 한다 이거죠.
자, 다음은 편신구동 장치의 조립 순서입니다. 자, 윤활 및 냉각을 위한 기름을 축의 중심 위까지 채웁니다. 그리고 1차 구동시켜서 조립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V벨트 분리에 감고 걸어서 구동시켜서 조립 상태를 최종 확인합니다. 반대쪽의 V벨트 분리는 도면에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왜냐? 대칭의 경우는 생략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편신구동 장치 그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부품도를 작성을 하죠. 주어진 부품도 1번부터 해서 작성을 하죠. 주소를 기입하고 부품란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표제란을 완성해서 이와 같이 도면을 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부품도를 작성을 할 때는 본체를 그리고 V벨트 분리, 편심축, 슬라이더, 커버, 부시 이와 같이 그립니다. 이때 형상 그리기, 그리고 품번 치수기, 공차, 표면 거칠기, 기하 공차 등을 기입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석 기입에서 일반 공차와 못따기, 라운드, 표면 도장과 열처리 방법, 표면 거칠기 기호의 순서 이런 것들을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품란에 대한 작성입니다. 부품란 작성을 할 때는 여러분께서 이미 배웠듯이 품번, 품명, 재질, 수량, 비고 등을 작성을 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표제란을 작성을 하는데 표제란에는 도명, 도번, 그리고 척도, 그리고 몇 각법인지, 그리고 작성일자, 제도한 사람, 검토한 사람 이런 것들을 기입합니다. 편신구동 장치를 그릴 때 고려할 사항들을 보시면 각 부품에 사용할 재료라든지 사용할 KS 규격품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기입할 표면 거칠기와 기하 공차 등을 찾아서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본체인 경우는 재료 기호는 GC250이라는 얘기죠. GC250이 다시 말하면 회주철, 인장강, 최저 인장 강도는 250, KS 규격품으로는 베어링, 육각 구멍 붙이 볼트 등등 있고 표면 거칠기, 다시 말하면 본체에서는 주조품이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에 가공하지 않는 부분을 전체로 두고 필요한 요소의 가공기호 WXY 부과된 곳을 가공하라 그런 뜻으로 이와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하공차, 기하공차는 직각도와 평행도 그리고 동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런 것처럼 V벨트 분리와 편심축, 슬라이더, 커버, 부시 등을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V벨트 분리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교과서를 보면서 참고해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 시간에서 배웠듯이 V벨트 분리를 그릴 때 내용을 참고해서 보시면서 같이 한번 다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V벨트 쐐기 작용 때문에 일어나는 마찰력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입력된 동력, 회전 운동이 되겠죠. 동력을 받아서 가속이나 감소 이것을 통해서 편심축과 V벨트 분리에 삽입된 평형기의 회전력을 전달하게 되겠죠. V벨트를 통해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는 전동기로부터, 전동기는 이제 모터가 되겠죠. 축간거리가 먼 경우에 적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속도비는 보통 7대1까지 낼 수가 있고 미끄럼이 아주 작아 90 내지 95%의 효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효율을 100% 얻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기어가 있고 그리고 체인 스프로켓이 있겠죠. 체인 스프로켓, 체인 전동. 자, 벨트를 쉽게 끼울 수가 있고 장력을 조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면 벨트의 장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이런 부분에 벨트 거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때요? 벨트가 닿는 면이 적으면 적을수록 장력이 약해질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전달력이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장력을 조절한다는 것은 여기에 다른 롤러를 받쳐가지고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벨트가 닿는 면적이 넓어서 미끄러진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벨트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이와 같은 장력을 조절하는 장치를 다루면 된다 이거죠. 자, 형별에 따라 V벨트는 M형, A, B, C, D, E형으로 구분이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V벨트의 단면이 적을 경우에는 M형이고, 그리고 이것이 클 경우는 E형으로 간다 이거죠. 요게 되겠습니다. 자, 지름에 관계없이 그와 같죠. 자, V벨트 풀리를 3D 모델링으로 나타낸 도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V벨트 풀리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CA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V벨트 풀리를 한번 모델링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것은 단면이 뭐죠? 4분의 1로 단면을 했죠. 여러분께서 이미 배웠을 겁니다. 이런 단면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한쪽 단면도다. 배웠을 겁니다. 자, V벨트에 있어서 재료를 선택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회주철인 GC200을 사용합니다. 인장, 최저 인장 강도가 200이란 얘기죠. 경도는 223 이하, 회주철품이란 얘기죠. 여기서 GC라고 하는 것은 그레이, 대문자 G를 앞머리 글자 캐스팅 해서 C를 따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V벨트 풀리에 적용되는 KS 규격 부품의 치수와 공차를 기입할 때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V벨트 풀리가 이와 같이 있을 때 단면이 있겠죠. 피치원에 있고, 그리고 나서 입뿌리 부분, 이 끝 부분, 그리고 피치원에 V벨트가 닿는 L0라고 하는 부분. 자, 여기 있죠. 이런 부분은 여기는 8.0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V벨트의 호칭 지름에 따라서 이러한 값을 L0, K의 허용차, 여기가 K 허용차가 되겠죠. K0, F, F1, 2, 3 이 값을 찾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V벨트에 있어서 이 홈에 대한 각도는 지금 현재 34도죠. 34도. 여기에 대한 알파각의 허용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5도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34도 플러스 마이너스 0.5도 이와 같이 표시한다 이겁니다. 자, 요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벨트 풀리 그리기 M형일 경우 호칭 지름이 50 이상이고 71 이하인 경우 알파각은 34도, L자루는 8, 여기서 L자루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K는 요것이 되겠죠. K에 대한 허용공차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K 넣어주고, 그리고 K0 값은 이 부분이 되겠죠. E, F.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도면에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V벨트 그릴 때는 반드시 데이터북을 통해서 허용차도 기입을 하고, 그리고 각각에 대한 치수를 그려 넣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V벨트 풀리에 적용되는 KS 규격 부품의 치수와 공차를 기입할 때는 이와 같이 기입하죠. 적용하는 축, 하우징 구멍일 경우, 예를 들어서 구멍일 경우는 이와 같이 파이 14인 경우 공차는 H7을 넣는다 이거죠. 축일 경우에 나와 있습니다. 허용차.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V벨트 풀리 적용되는 KS 규격 부품의 치수와 공차 기입한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품 번호는 2번이었죠. 2번. 자, 여기에 보면 가공기호. 이거는 가공하지 말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 제품은 회주철로 되어 있는 인장 강도가 200이라고 그랬죠. 제품으로 표시된 부분만 거칠기를 X와 그리고 거칠기 Y로 가공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면임을 나타내는 해칭을 했죠. 네, 해칭을 하고 하단부에는 부분 단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단선은 가는 실수로 나타냈죠.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표에서 본 것처럼 여기 L제력값 8.0이 돼 있죠. 그리고 V벨트 홈에 대한 각도 34도 플러스 0.5도 나와 있죠. 그리고 K와 K0 이 부분에 대한 허용 공차 값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V벨트 분리에 대한 구석 부분을
이와 같이 못따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면도를 보면 구멍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축이 들어가는 구멍 부분에 대해서 축의 지름과 그리고 T와 T2에 해당되는 허용값을 0.에서 플러스 0.1을 더해서 이와 같이 치수를 16.3에 제로에서 플러스 0.1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키움에 해당되는 이 폭을 OJS9으로 이와 같이 억지 끼워 맞춤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면 거칠기 값을 적용한 예를 다시 한번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주철 재질로 전체적으로 재고 가공이 필요 없다. 다만 가공하라는 뜻으로 부품 번호 옆에 부과를 했죠. 네. 자, 거칠기에 대한 표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V벨트 분리에 있어서 V벨트가 닿는 면은, 여기 지금 V벨트가 이와 같이 들어가겠죠. 닿는 이 면은 거칠기가 Y값을 가집니다. 거칠기 Y값. Y값은 상당히 고급 닫은 면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끝단과 피치 원경, 그리고 입뿌리원 해당되는 X, 그리고 지금 축과 같은 경우는 거칠기 값이 X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움 부분도 X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H7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축이 들어가는 H7이 있죠. 이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X 값도 가지지만 어떤 경우에는 거칠기를 Y 값을 넣는 경우도 있다는 거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V벨트에 있어서 측면을 다른 쪽과 가공해서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칠기를 X 값을 가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공하지 않는 면은 이런 부분이 되겠죠? 네, 이런 부분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평행키가 조립되는 위라든지 측면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행키가 조립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기하공차 적용입니다. 데이텀 기준을 지금 여기 G로 나타내 있죠. G. 자, 요거는 데이텀 기호인데 G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파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G의 위치는 이 중심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통해서 이 끝면은 지금 원주의 흔들림이 G로부터 0.3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측면에 있어서 G로부터 흔들림은 0.3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편심축이 지나가는 구멍에서 V벨트 분리의 바깥 지름 부분을 측면 부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의 흔들림, 이와 같은 기하공차를 부과를 해서 여기 지금 있죠. 마무리 지면 V벨트 분리 도면 그리기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동력 전달 장치에 대해서 V벨트 분리 그리는 방법까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